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3월 추천 북리스트로 6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소설 3권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대만 소설이고요. 거창성의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책은 짧은 소설이고요. 피아노 연주를 매개로 한 여러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 상황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된 화자인 린쌍과 피아노 조율사의 경우 각자의 상처, 아픔으로 인하여 피아노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여러 변화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린쌍의 경우에는 사별한 아내의 피아노 학원과 피아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슬픔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의 경우에는 원래 연주를 배웠지만 연주자가 아닌 조율사로의 삶을 살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가 린쌍을 만나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이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난 이 시점에서 린쌍의 경우에는 노인이 된 상태, 그리고 이 피아노 조율사는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무언가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하는 부분이었고, 어떤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본인이 이제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이나 대상,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좀 맴도는 느낌, 이 느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려울 때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소설은요, 성혜나 작가의 두고 온 여름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 소설도 굉장히 짧은 소설이었고요. 소설의 줄거리는 기아와 재하가 재혼 가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기아의 경우 새로운 가족이 된 이 동생 재하와 재하의 어머니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겉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흐른 뒤에 기아가 재하를 찾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조금은 특별하고 또 애매한 이 관계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좀 읽으면서 문학에서 흔히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백의 미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게 작가님이 의도한 여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혹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설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소설이어서 이 독립영화들 보면 대사가 없어도 그저 그 장면만 가지고도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독립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의미의 어떤 와닿음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립영화를 만들면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소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백을 이제 채우는 느낌을 가지면서 여백이란 어떤 것이고 그 여백을 어떻게 독자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인가, 그 여백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독자로서 느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좀 알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설은요, 김은 작가의 하얼빈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이죠. 안중근 의사의 포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냄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와 죽인 이후의 행적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재구성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역사소설의 경우에는 보통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설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의 표현을 녹아들게 만들어서 이제 독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여러 화자를 통과하면서 맥락을, 배경 지식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이토 히로부미의 입장에서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잘 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좀 불쾌감이 들 정도로 잘 쓴, 그러니까 이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생각을 전혀 무언가 배려 없이 한 그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생각의 과정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 식민통치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가 구상한,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그의 전략이, 그의 머릿속에 돌아간 합리성이 무엇인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 덕분에 또 안중근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잘 다룬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좀 불편했다, 불쾌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 책을 도전을 했다가 내려놓고 1년 정도 이 불쾌감을 감당 가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해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감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악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악인은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가, 생각을 했는가, 그의 결정은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가, 이런 것 등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교육에서. 이 역사교육에서 다루는 감정이입적 이해는 사실 공감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들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찌됐건 이 책이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불쾌감이 오는 날 것 그대로의 느낌도 있어서, 혹시라도 안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유의하셔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의사로서의 안중근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더 다양한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을 했었던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그 관계들, 위치들에 대해서 소설이지만 이렇게 좀 찝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 이제 1910년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일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딱 읽기 좋은,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책부터는 비문학 서적이고요. 네 번째 책은 김현집 작가의 내 부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입니다. 출판사는 크레타입니다. 칼럼이 모여있는 책이고요. 짧은 글들의 연속 속에서 2030 철학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030 철학자가 바라본 현재의 우리나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들이 다시금 되새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논의, 기존의 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복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금은 다른 어떤 좀 나이대가 이제 윗세대 분들보다는 거친 느낌도 가끔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칼럼에 모여있는 책을 가끔 읽는데요. 이렇게 읽다 보면 저보다는 윗세대 분들의 글을 보통 읽게 됩니다. 이게 저에게 무언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생각을 가다듬고 하는 어떤 길을 잘 만들어주는 글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또 저의 입장과 세대가 달라지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좀 2030 철학자의 20대, 30대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된 책이었고, 그만큼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요,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제독 계획을 했던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본 책이고요. 라틴어 강의를 했던 내용을 글로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라틴어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공부, 배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배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공부, 배움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이제 읽었던 시기에, 처음 읽었던 시기에는 사실은 전공 공부와 전공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전공을 조금 손에 놓고 있는 시기가 있으면서 이번에 읽을 때는 독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상에서 독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와 배움의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은, 제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책태기가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왜 책태기가 왔을까 라고 했을 때, 깊이 읽어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가끔 어떤 표현을 깊이 읽어서, 어떤 글을 깊이 읽어서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무언가 좀 조급하게 읽거나 얕게 읽거나 곱씹지 않고 넘어가거나 하면서 그냥 맛을 느끼지 못하고 넘겨버린,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와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지금 깊이 조금 더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 시야, 이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좀 가져보는 연습이, 가다듬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책은요, 조동범 작가의 묘사, 진술, 감정, 수사입니다. 출판사는 슬로우북입니다. 앞서서 이제 깊이 보는 무언가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시를 쓰는 법에 대한 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쓰여진 시를 어떻게 읽으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가,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구성, 재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읽은 책입니다. 이게 역사책들을 읽을 때는 사실 전공자니까 그래도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아무리 독서를 많이 했어도 다른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문학이나 이렇게 좀 산문처럼 조금 더 표현이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약간 이 비문학과 다른 리듬감을 가지는 글들 같은 경우에 그 리듬감 자체를 읽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냥 얕게 어느 정도 느끼기만 하고 넘어갔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좀 읽어서 이 부분들에서 깊이를 좀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사실 지금 딱 제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시에 나와 있는 묘사, 진술, 감정,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설명은 조금은 그 표현 자체라기보다도 구조 안에서 이 묘사, 진술, 감정, 수사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고요. 특히 좋았던 점은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과 관련된 예시를 보여주겠죠. 근데 이 예시가 당연히 문학 작품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일 텐데, 보통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시를 이야기할 때 이 시가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과 뭔가 직접적인, 직관적인 연결을 하기에는 독자에게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근데 이 책이 그런 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어느 정도 읽고 이해를 한 5, 60% 한 상태에서 예시를 읽으면 나머지 부분이 쫙 이렇게 채워지는 구조여서 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 더 살갗에 잘 닿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특히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라고 하는 문학,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문학 전체에서 그 문학이 가지는 의도가 있잖아요. 작가의 의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기이라고 이 책에선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성 있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학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직접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회하여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우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분석적으로 무언가를 작품을 보는 이 시야를 트여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 문학에 있어서의 조금은 철학적인,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어서, 혹시라도 저처럼 문학을 보는데 어떤 구조적인, 분석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게 소설이거나 다른 장르여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총 6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소설 3권, 비문학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2월에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을 모아본 북리스트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시는 책 있으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2월에 혹은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3월 들어와서 읽은 책들 중에서 재밌게 의미 있게 읽으신 책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